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제 정부가 드디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조금 실망한 듯 하던데요. 먼저 내용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발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는 당근도 채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도 역시 냉정했는데요. 네. 우리 증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2,70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긴 한데요. 저PBR주도 지주사는 강보합권, 그 외 증권보험주 등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결국 2,700선을 뚫지 못하고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제가 1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을 때와 비교해 봤는데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당시 코스피가 2,640선에 하락 마감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지난 1차 때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어제는 고작 27억 원 순매수에 그쳤습니다. 네. 제가 월 단위로 범위를 넓혀서 외국인 순매수 금액도 살펴봤는데요. 1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던 지난 2월엔 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8조 2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근데 금액이 대폭 줄면서 두 달 만에 3분의 1 이상이 감소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의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종목별로 살펴봐도 이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 보험, 증권주 모두 약세였습니다. 지주사들의 주가도 부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 현대차와 KB금융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기관도 이 기아와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물산 등 저PBR주를 대거 팔아치운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저희가 정부 당국의 이 발표 하나만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워낙 시장에서 관심이 많던 부분이기 때문에 2차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증권사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나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밸류업 2차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기업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시장에서 가장 기대한 부분은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흐름이나 밸류업 수혜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만 봐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1차 가이드라인 때 이 구체성이나 강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 두 달이 지나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KRX 보험과 은행 그리고 증권지수 모두 2%대 떨어지면서 KRX 지수 중 하락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기업들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점을 보면 강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 세제 혜택이 구체화될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당장 소멸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법인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기대감이 식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밸류업 수혜주가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터증권은 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강한 유인책이 나왔으면 증시도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였겠지만 세제 지원 방안은 오는 7월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라는 게 항상 기대만큼 나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한 게 안 나왔다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건 세제 혜택 방안인데 7월쯤 발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7월쯤이면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되나요? 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가 발표할 방침인데요. 정부가 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당근을 꺼내려는 겁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달에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한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또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인데요.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만큼 여소야대 전국에서 입법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이 가이드라인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달 중에 확정이 되고요.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3분기 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이와 연계된 ETF는 올해 나올 예정인데요. 이제 이미 시장에서 저PBR 종목이나 또 고배당주 중심의 ETF가 많이 나온 상태여서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지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는 거고 정부가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안을 발표하는 거지 그게 국회를 통과한다 이렇게 보기엔 또 힘들어서 마지막 변수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정부는 지속해서 투자 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민테크 기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청약 증거금이 6조 원 넘게 들어온 나름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2차 전지 세내 기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민테크는 개장 직후 42% 오르면서 더블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네.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상태인데요. 이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약 29%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버행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민테크는 앞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과 그리고 일반 청약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제가 최근 국내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이 최종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일이 흔해지긴 했거든요. 네. 이 민테크도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모두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뛰어넘는 가격을 써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덕분에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의 약 24%를 초과한 1,500원에 확정됐는데요. 네. 일반 청약에서도 1,5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6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쏠렸습니다. 자, 공모 상황하고 이제 대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회사를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좀 부진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민테크는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검사에 최적화된 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이 체성분을 분석하는 법과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인체에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 발생한 저항값으로 이 체지방을 측정하잖아요. 임피던스 분광법도 이 2차 전지 교류 전압의 저항값을 측정해서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최소 8시간에서 최대 3일이 걸렸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빠른 검사는 최대 15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상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다 보니 배터리 품질 검사나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진단 시장 등에 두루두루 대응하고 있습니다. EV와 ESS 분야의 탑티어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네. 현대차, 삼성 SDI 등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네.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66억 원 마이너스였는데요. 2년 동안 이 선행 R&D 비용이 많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도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다는 거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렇게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의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MNS와 D&D 파마텍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상장 첫날 23%와 11%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이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 수익성이 크지 않아도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기술력이나 이 성장성을 인정받은 회사에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네. 하지만 파도 사태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죠. 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심사 과정이 깐깐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테크가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적자 탈출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100% 모두 시설과 장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홍영진 민테크 대표는 올해 상반기 수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2, 3년 내에 매출 1억 원과 영업이익률 20에서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민테크까지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